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캡터 뉴스입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되는 그라운드 호그 데이입니다. 한국은 입춘이 봄의 시작이지만 미국에서는 매년 2월 2일 그라운드 호그 데이가 되면 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람쥐처럼 생긴 우두척이나 맘모스로 불리는 동물이 땅속에서 생활하다 이때쯤이면 봄이 되겠지 하며 고개를 쑥 내미는 날이 바로 오늘 그라운드 호그 데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입니다. LA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사전에 적발됐습니다. 할리우드 고층 아파트에서 인근 공원을 향해 자동 소총을 조준하고 있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는 무려 23%가 폭등하는 등 빅테크 주식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한인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에서 총기 협박과 폭발물 위협 등으로 학생들이 대피하고 캠퍼스가 폐쇄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육거와 버니브레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범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사고 영상 보여드립니다. 어제 LA 국제공항에 정전이 발생해 보안 검색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아침 통근하는 주민들을 노린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글렌델과 웨스트코비나 등 남가주 6개의 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탑 20에 선정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2월 2일 목요일 캡터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연초부터 총기 난사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불안한데 LA에서 또다시 끔찍한 총격 참사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LA 경찰국이 오늘 할리우드 고층 아파트에서 공원을 향해 자동 소총을 조준해 놓고 있던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남성의 집에서 1000여 발의 탄약과 자동 소총들이 발견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여 명의 희생자가 날 수도 있었던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LA에서 사전에 적발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헐리우드 인근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바로 옆 공원을 향해 조준된 자동 소총들과 탄약을 대량 압수해 대형 총격 사건을 미리 막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압수된 총기는 여러 정의 자동 소총들로 발사될 경우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브렉스턴 존슨이란 총격 용의자는 어제 아파트의 경비원들과 밖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들에 관해서 난폭성, 협박성 발언을 한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존슨의 아파트를 수색해서 발견한 2정의 공격용 라이플과 고성능 폭약, 탄환 등은 모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으로 금지된 무기들입니다. 이 밖에도 3정의 권총과 적용용 소총, 라이플 1정과 1000발이 넘는 탄환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존슨의 협박에 관한 자세한 내용, 존슨이 공원 지역을 향해 총기를 조준해둔 이유,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원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지도에서는 존슨의 아파트 바로 옆에 작은 공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총기를 이용한 대량 살상은 2017년 라스베가스 락 페스티벌의 학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총격범은 맨달레이 베이 리조트의 32층 아파트에서 무려 1057발의 총탄을 발사해 인근 호텔 아래에서 락 페스티벌을 즐기던 사람들 중 58명을 살해하는 사상 최악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5살의 존슨은 협박 혐의로만 현재 구금 중이며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또 경찰은 그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존슨은 18층에 커다란 창문이 달린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공원과 아래층 공용공간을 향해 시야가 활짝 열린 아파트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일부 소총들은 창문 밖을 향해서 조준이 되어 있어 사격을 가할 경우 대량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메타 등 빅테크 주식들이 폭등했습니다. 메타 주식은 오늘 하루 23%가 올라 놀라움을 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피터장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인 메타 주식이 무려 23% 폭등하는 등 빅테크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름세를 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보다 384.5포인트, 3.25% 급등한 12,200.82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페이스북 모 기업인 메타 등의 큰 상승세에 힘입어 올랐습니다. 메타는 어제 장 마감 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고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 이날 23.28% 폭등했습니다. 실적 공개를 앞둔 아마존은 7.4%, 구글 모 회사 알파벳은 7.3%, 마이크로소프트는 4.7%, 애플은 3.7% 등 빅테크 주식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 것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 분야 등 산업의 정리해고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지속적인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3,000건 감소한 18만 3천 건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한인 학생들이 많은 라치먼트 차터 스쿨과 크리센타 밸리 하이스쿨에서 어제 총격 협박과 폭발물 의심 물건이 어제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 두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대피하고 학교가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 위협과 폭발물 위협 등으로 두 곳의 LA 학교들이 어제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특히 어제 총기나 폭발물 위험 등으로 학생들이 대피하고 캠퍼스가 폐쇄된 학교들은 크라센타 밸리 하이스쿨과 라치몬트 차터스쿨 등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곳들입니다. 이들 오전 라치몬트 차터스쿨 헐리그로브 캠퍼스가 총격 위험으로 인해 캠퍼스가 폐쇄되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할리우드 지역 위링과 노스 앤센트로 애비뉴에 위치한 이 학교에는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한 남성이 학교로 전화해 학생들에게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모든 게이트를 차단하고 캠퍼스를 폐쇄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위험 여부가 없는지 캠퍼스 곳곳을 확인한 후 정오에야 캠퍼스가 오픈했습니다. 이날 오전 크레센타 밸리 하이스쿨에서는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캠퍼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후 폭발물 위험이 우려돼 학생들이 대피했고 인근 초등학교도 폐쇄됐습니다. 학교 측은 모든 학생들은 학교 인근 4441 라크라센타 애비뉴에 위치한 크라센트 아르메니안 교회로 대피시켜 부모들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캠퍼스에 들어가려던 사람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로 결정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맥아르터 파크 가까운 한인타운 유가와 보니브레이 교차 지점에서 지난달 발생한 보행자 사망 뺑소니 사건 용의자가 오늘 공개에 수배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당시 사고 영상과 용의자의 트럭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애쉬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난달 24일 한인타운 지역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픽업 트럭 뺑소니 운전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 당시 영상과 뺑소니 트럭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저녁 7시 30분쯤 맥가더 파크 인근 유가와 보니브레 교차 지점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32살 엔젤리노 카일 레이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로 유가 서쪽 방면으로 질주하던 파란색 다찌램 픽업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픽업 트럭은 숨진 남성을 끌고 20피트를 더 달리다 그대로 도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차량이 2017년에서 2013년형 다찌램 파란색 픽업 트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뺑소니 사고 관련 정보가 있는 주민은 1888-222-8477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lacrimestoppers.org에 메시지를 남기면 됩니다. Kaplan News 애슐리 킴입니다. 네, LA 국제공항에서는 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보안 검색이 중단되고 터미널 운영이 마비돼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LA 국제공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보안 검색이 중단되고 터미널 운영이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경 정전이 발생해 LA 공항의 터미널 대부분과 교통신호등 작동이 정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45분간 공항 이용객들에 대한 보안 검사가 중단됐습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공식 트위터에서 오후 3시 20분경 공항 대부분 지역의 전기가 복구됐으며 온라인 시스템도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LA 수도전력국 직원들은 이 지역의 일부 전력선을 우회 경로로 연결해 공항에 전기 공급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전 사태의 원인은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워싱턴 DC에서는 버스와 전철로 통근하는 주민들을 노린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이 죽고 3명이 다치는데 그쳤지만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초부터 미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총격이 발생해 이를 저지하려던 지하철 직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격범은 출근 시간대에 무작위로 희생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체포된 상황입니다. 어제 총격은 메릴랜드에서 출발하는 메트로 버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총격범은 오전 9시께 버스에서 다른 탑승객과 언쟁을 벌이다 상대방이 내리자 따라 내리며 다리에 총을 쐈습니다. 이후 지하철역으로 내려가 다른 사람을 쏘고 지하철 탑승권을 구매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워싱턴 DC 동남부 포로맥 애비뉴역에서 로버트 커닝햄이란 직원이 그를 저지하려다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총격범이 자신을 지나치며 "너는 오늘 안전하다. 나는 오늘 살인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격자는 이후 언론에 "오늘 내가 살아남은 것은 행운이라고 놀라운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써니베어, 글렌데일과 웨스트 고비나, 란초 쿠커먼가 등 남가주 6개 도시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탑 20에 선정됐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지역 6개 도시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들로 선정됐습니다. 금융정보 업체 머니기근 전국 도시들의 인구당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글렌데일, 웨스트 코비나 등 남가주 지역 6개 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상위 20개 도시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위 20위권에 든 남가주 도시들은 써니베일, 웨스트 코비나, 주루파 밸리, 엘 몬테, 렌초 쿠카몬가, 글렌데일 등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힌 써니베일과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은 주민 1인당 범죄로 인한 경제 손실이 $156로 조사됐습니다. 3위는 웨스트 코비나로 $181, 4위는 인디아나의 카멜 $205, 애리조나 글렌데일은 $210로 5위에 올랐습니다. 남가주 지역 주루파 밸리는 9위, 엘몬테 12위, 렌초 쿠카몬가 13위,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은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도시는 미주리 세인트 루이스로 1인당 범죄로 인한 경제 손실이 $8,457였습니다. 2위는 엘레베마의 모빌로 $8,014, 3위는 엘레베마의 버밍햄 $7,990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사는 오클랜드가 $5,329로 12위로 꼽혔습니다. 카플란 뉴스 전희박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